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G-PI 케이스를 또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먼지 좀 닦을 일이 생겨서 이렇게 꺼내봤는데, 네, 처음에 나왔던 이 G-PI 케이스는 이 내부에 라즈베리파이 제로를 넣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나온 그런 기기였습니다. 저는 이 G-PI 케이스를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내장하고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되게 개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또 장식장으로 또 직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CM3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네. 이 내부에 자, 이렇게 CM3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판을 또 판매자가 판매를 해서 또 생명 연장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이 CM3 플러스는 라즈베리파이 3 정도의 성능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작은 기기에서 강력한 성능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이 RGR사의 CM3 플러스용 팩, 이것이 나와서 또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했지만 또 먼지를 맞게 되었었습니다. 네. 거의 제가 이 CM3 플러스 리뷰를 한 지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라즈베리파이 CM4가 이렇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엄청 작죠? 2.8인치 디스플레이보다 더 작은 이 CM4 라즈베리파이 컴퓨트 모듈 4 CM4가 이렇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은 램 1기가 버전이 되겠습니다. 1기가의 라이트, 즉 eMMC가 달려있지 않은 라이트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라즈베리파이 CM4는 콜텍스 A72 1.5GHz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GL ES 3.0, 그리고 램은 1기가, 2기가, 4기가, 그리고 8기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MMC가 없기 때문에 이 슬롯에 확장 보드를 연결해서 SD카드나 USB, SSD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확장 보드들이 크기가 엄청 크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형도 있지만 대표적인 보드들은 라즈베리파이 4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보드까지 사용을 하려면 이 CM4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 G-PI 케이스를 살려줄 그런 제품이 RGR사에서 그런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자, 택배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스티커. 지난번에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팩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투명 스모크에 아주 퀄리티 높은 그런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기판이 보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CM4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CM4용 G-PI 케이스 확장 보드가 되겠습니다. 정말 작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나오면서 USB라든가 HDMI 포트가 달려있는 보드가 나오면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라즈베리파이 4 크기 이하로 나오는 확장 보드는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정말 잘 나온 이 확장 보드에 CM4 보드를 이 위아래 슬롯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케이스를 닫아주고, 장착을 했는데 투명으로 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굳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다 이걸 붙인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훨씬 더 낫죠? 앞면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보기 괜찮습니다. 이 스티커를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네, 어떠세요? 이게 훨씬 더 낫죠. 네. 훨씬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스톨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를 실행한 다음에 OS로는 레트로파이 그리고 파이4 400용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라이트를 실행을 합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GitHub의 gpymate plus how to 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첫 번째 거는 지금 SD 카드에 설치를 했고, 두 번째 다운로드 받은 gpy 케이스 패치 파일이 있습니다. 케이스 패치 파일의 압축을 풀어주고 여기서 패치 파일 오버레이에 들어가면 DPI24 DTBO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SD카드의 부트 쪽으로 들어가서 오버레이에 방금 전에 변경해준 이 파일을 옮겨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config txt 파일을 열어서 이 내용을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고 저장을 하고, 네, 이제는 이 SD카드의 리눅스 파티션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gpy 케이스를 부팅을 한 다음에 푸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F4를 눌러서 커맨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네, 이 파라곤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아직 저장 공간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용량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마운트를 하고 리드 라이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운트를 한 다음에 네, 열어주시고 opt retro파이 config all 네, 여기서 auto start sh 파일에 이 내용을 붙여줍니다. 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레트로아크 config 파일에 이 내용을 붙여주는데, 이것은 화면 비율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네, 이 파라곤 소프트웨어는 유료 소프트웨어인데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속도 제한이 있지만 롬 파일 복사 외에 간단한 파일의 복사 그리고 수정 같은 것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마운트를 눌러 주셔야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저장이 됩니다.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SD카드의 부트 디렉토리에서 cmd 라인 이것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게 지금 라인이 한 라인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끝나서 gpy 케이스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스톨이 끝났고 설치가 된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네, 넣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네, 이쪽은 파워용 마이크로 5핀이 되겠고, 여기 이 마이크로 5핀으로는 네, 이런 젠더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USB 허브를 통해서 네, 랜카드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도 연결할 수 있고. 네,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입니다. 그래서 인스톨 과정에서 화면을 돌려주는 그런 커맨드도 넣어줬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처음에 키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고, 저의 경우에는 테마는 루즈네이터님이 만든 사각박스 테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GitHub 링크를 동영상 설명에 남겨놓았습니다. 네, 이 테마이고,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320에 240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크게 나오는 테마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화면이 3인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노안이 있는 분들은 좀 보기가 어렵죠. 네, 이 테마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잘 나온 테마 같고, 자, 그러면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돌아갑니다. 라즈베리 파이 4보다 조금 아래의 성능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에뮬레이터들은 다 잘 돌아갑니다. 뭐 한두 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세가 32X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합니다. 네. 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뭐 라즈베리 파이 3 이상의 성능이기 때문에 4 바로 아래의 성능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이 100% 성능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한 드림캐스트 PSP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캐스트와 PSP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 두 가지 정도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시면 다른 거는 뭐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죠. 네. 이 그냥 무난한 성능의 게임기가 시간이 지나서 거의 뭐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고성능 게임기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화면 해상도가 아쉽고 화면이 너무 작은 게 단점이 되겠지만 작으면서도 고성능의 게임기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밑에 부분까지 뭐 열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발열도 뭐 이 밑에가 안 뜨거우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먼지만 쌓여가던 게임기가 지금으로서도 정말 할만한, 그리고 웬만한 중국산 락칩 에뮬레이터들에 비해서도 꿀리지 않는 성능의 그런 게임기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화면 해상도가 좀 낮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풀 성능으로 또 발휘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이 컨트롤 부위에는 온도가 전달이 되지 않지만 CPU는 정말 높게 나오네요. 네, 65도 정도 이렇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발열로 인해서 성능 저하 같은 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저에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CM3 플러스 이 팩 카트리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 이벤트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시면
한국 시간으로 5월 24일 오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23시 59분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외국 분들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메일 주소 이런 거는 절대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당첨자는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이 동영상의 댓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의 대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댓글은 이름이 검정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